우리네 마인드가 현실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시야가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뇌의 작업으로 주관적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뇌의 활동을 우리는 앞으로 마인드의 작업이라고 부를 겁니다. 마인드는 감각기관과 기억에서 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 현실을 만드는 뇌의 특별한 기능,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외부와 내부 현실에서 인식하는 것은 전부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마인드가 현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객관적 현실은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생존을 위해서는 객관적 현실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겠지요. 객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야수나 자연재해 등 위험한 세계에서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자연은 눈이나 귀, 코처럼 현실을 지각하는 신체 기관을 우리한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지요. 이 정보가 사람이 바깥 세계에 적응하게끔 처리되고 의식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자연은 또 뇌를 만들었습니다. 뇌의 도움으로 현실의 모델링이 일어나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바로 시각과 청각, 운동 감각의 이미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이미지들이 의식에 나타나고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여 세상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뇌는 현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모델을 인간의 마인드에 만듭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 모델이 실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개인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지요.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모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바람에 우리가 모델을 진짜 현실과 혼동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또한 물론 자연이 구상한 것입니다. 모델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환상이 충분히 일어나게끔 작동해야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방향 잡는 일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요. 이 대목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즉, 우리 각자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관적인 현실은 세상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마인드가 만들어낸 현실의 모델이라는 것. 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알아본 대로 성인들의 주관적인 현실은 당면한 현실과 추상적인 현실 두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이 두 가지 층은 동시에 작동해요. 그리고 앞에서 현실 인식의 여러 수준을 탐구할 때 알게 됐듯이 우리는 자신의 의식에서 각 층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현실이라는 층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현실 모델링의 첫 번째 수준입니다. 당면한 현실의 수준에서 세상 모델을 만드는 이 과정은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감각 정보 흐름에서 대상들을 사실상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어딘가를 바라볼 때 색깔 있는 점들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을 자동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이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것은 사실상 하얀 뭔가의 위에 검은 것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대상을 자동으로 구별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이 두 개가 있네요. 키스하는 커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얼룩이나 엉성한 칠이 아니라 입맞춤하는 두 개의 얼굴과 손을 이미 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떨쳐내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의식에서 그런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테니까요. 흔히 주변 현실을 매 순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서 우리의 마인드가 대상들을 만드는 건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이건 사람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인드가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대상이 시야에 들어올 때 마인드가 이 대상에 어울리는 적절히 아는 대상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주의는 attention은 이 대상에 금방 쏠립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게 평소처럼 보이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다리가 3개인 여자라고. 이런 걸 우리 마인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축한 화병인가요? 항아리인가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실제 그림이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 그림을 다시 볼 때는 이미 항아리를 거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언가요? 이 그림을,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자, 우리의 마인드가 자기한테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금방 구별해내는지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제가 미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둔 게 있습니다. 놀라운 환상 6가지라는 제목으로 URL 주소를 댓글란에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환상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서 A와 B 칸의 색깔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같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보기에는 달라 보이겠지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한
직경 1cm쯤 되는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A칸과 B칸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아래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칸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A와 B 두 칸만 눈에 들어오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A와 B 두 칸의 색깔은 완전히 같은 것임이 드러납니다. 잿빛 회색에 가까운 거죠. 믿을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 흥미로운 실험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댓글란에 달아 놓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색조의 환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해 보시면 새로운 경험을 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인드가 하나는 흰색이고 다른 것은 회색이라는 환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마인드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다룬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관찰하는 당면한 현실은 세상의 모델을 만드는 마인드의 작업 결과입니다. 마인드는 사람의 의식에 대상과 물체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냅니다. 당면한 현실 수준에서 세상의 모델링은 동물들한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즉 객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작업에서는 인간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언어는 단어와 단어 결합의 형태로 세계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이 언어 덕분에 당면한 현실에 이어서 세상 모델링의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났어요. 추상적 현실입니다. 당면한 현실에 이어서 추상적인 현실. 네.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추상적 수준에서 마인드가 만든 세상 모델입니다. 멀리 가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어린애이거나 세상을 다르게 보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겠지요. 당신의 도시나 마을에 어떤 거리나 도로가 있습니까? 그 길들이 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당신이 사는 나라의 화폐 단위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나요?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당신 부모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소리란 무엇인가요? 빛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나요? 이에 대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들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 정도면 이것이 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보기가 될 겁니다. 이건 다 세상의 모델일 뿐이며 이 모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함께 살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 유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문들을 문명과 동떨어진
글쎄요, 아마존강 유역 피라하 부족 원주민에게 물어본다고 치지요. 돌아오는 답변에 당신은 아마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 원주민을 멍청하게 보는 것 못지않게 그 원주민은 당신을 멍청하다고 여길 거예요, 아마도. 피라하 부족 원주민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그 대답을 당신의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웃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당신의 것과 다를 것이 100% 분명합니다. 그의 세상 모델이 당신의 세상 모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당신과 이웃 사람, 이 사랑이라는 정의에 관해서 누가 옳은가요? 만약에 내가 옳고 이웃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어. 그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는 거야 하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아쉽게도 당신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의 주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여기에 대답할 때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은 전부 세상 모델일 뿐이지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와 우파, 어느 쪽이 옳은 건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나?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하나? 신은 과연 있는 건가? 존재하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도 정당한 건가? 마약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일부러 던졌습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지금 몇 시야 하는 것과 달라 사회의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세상의 모델은 모델일 뿐이지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픔과 고통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아는 것이 전부 현실의 모델일 뿐임을 알아야만 이 모델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이 모델이 우리 의식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관찰의 실행, 또 존재와 자각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영적 대가들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나누지요. 그 이전에 우리는 자신의 본성의 빛을 밝히는 몇 가지 사항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세상 모델은 무엇에 좌우되나?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른 이들의 입장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공감하고 더 관대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인의 세상 모델은 무엇에 좌우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애는 세상을 전혀 모른 채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세상에 관해 알게 되는 것은 전부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년기에 아이의 환경은 주로 부모와 아이가 성장하는 문화 아니겠어요?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대한 그런 관점을, 즉 종교를 받아들일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서 아이는 종교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만약 아이한테 비판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신앙심이나 종교 성향을 숙고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아닐 수도 있고요. 부모는 아이한테 세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 모델을 종종 자주 습득하지요. 부모는 아이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이의 잠재의식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향후 아이의 세상 그림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 모델이 부분적으로 부모에 의해 우리한테 주입됩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구조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이는 학교에서 아주 많이 배우지요. 사람들과 접하면서 아이는 그들의 행동 방식과 언어, 자기가 속한 사회의 기본 방향 등을 전해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탁자에 발을 올리는 게 흉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동양에서는 주로 불교와 힌두교가, 중동에서는 이슬람이, 유럽과 미국에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어떤 종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더 나쁜 것은 자기네 종교를 옹호하고 자기네 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죽이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로 어떤 개인의 세상 모델은 부분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에 좌우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이나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저마다 다른 세상 모델을 품기도 해요.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사람의 세상 모델 형성에, 현실의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이 또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의 타고난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분석적인 사고를 강하게 지니고 태어나요. 그들에게 세상은 예측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한 거대한 기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의 영적 분야에 무심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성직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묘한 영적 감각에 상당히 민감한 기질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이 특성을 키울 것이며 따라서 세상을 물질보다는 정신이나 영적 발현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데 재능이 있어요. 그들한테 세상은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 이전에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되겠지요. 한 개인의 세상 모델 형성에 요소가 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그 사람의 마인드가 현실의 모델을 세우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피리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 어떤 소리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한테 태양이 붉고 환하다고 말하면 그는 무엇을 상상할까요? 이 정도 사례를 들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경험을 기초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한 번도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공간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에 대해 그가 들려주는 얘기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가 경험한 것을 역시 겪어보아야만 될 겁니다. 등반가의 세상 모델이 산을 모르는 사람의 세상 모델과는 될 테니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박식하다고 해도 산을 올라본 적이 없다면 말이죠. 사람마다 다 저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의 세상 모델과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를 형성합니다. 어려서는 완력을 최고로 치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범죄 집단에 들어선 사람은 글쎄요, 더 힘세고 폭력에 익숙한 자가 정의라고 여기는 세상을 보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경험이 그 사람의 그런 확신을 밑받침해 주니까요.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성장한 사람은 빈곤한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의 세상 그림과는 다른 세계관을 지니겠지요. 우리의 타고난 특성과 우리의 환경은 사람이 특정한 경험을 겪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세상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용돈으로. 그러니까 혹시 당신 눈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어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그 사람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온 인생 경험이 있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가 현실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 적잖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단어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